본래 정당법에 보면 정당이라 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만들어오는 법률적 목적이 정당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실현하는 거지. 그것이 정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공천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정당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그 목적을 잘 실행하려면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를 추천하고 지지해서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그 정치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직자를 추천하는 거. 그러면 그 추천 과정에서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실현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사람들을 공천해서 우리가 추천하고 지지해서 당선된 그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시기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당이 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공천은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공직자 후보로 나오는 검증을 철저히 한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인가 아닌가를 먼저 걸러야 돼요. 그 걸러는 시스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지방의회 경상남도 의회 보셨습니까? 엉망진창 만신창이 된 거 아닙니까?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해였습니다. 34명 대 22명, 민주당이 34명이었어요. 국민의힘이 22명이었어요. 그런 호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런 호시절 왔을 때 거기에 구성된 부의원들의 행태와 행위를 보십시오. 도당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데 우리 당에서 제명된 의장과 부의장을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당선시켜주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도의원들이었어요. 누구 도의원? 민주당 도의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의원들을, 공직자를 사전에 걸을 수 있는 시스템 명백하게 만들어요. 이승의 마음이다. 족수가 많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검증 시스템 완벽하게 맞춰요. 두 번째, 그것을 통과한 후보자가 복수라면 그것을 우리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점수를 매겨서 20%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경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사항들이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 경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중앙당의 지휘와 그죠? 어찌 보면 행정적 지도와 명령을 받는 하부 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 검증을 거친 후보자라면, 복수자라면 이 복수와 관련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시대의 가치고 정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경남도당은 공직, 여기서는 공직이란 단체장과 의원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수자면 반드시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당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례의원들이 있습니다. 비례의원들은 각 위원회에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순위 결정을 1순위, 2순위, 3순위. 물론 홀수는 여성이고 남성은 홀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은 짝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위 결정을 상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상무위원회에서 하는데 상무위원들이 과연 그 비례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우리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규 개정을 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당규가 개정돼야 된다고요. 비례의원을 왜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합니까? 비례의원도 공직권 시스템을 거쳐서 그 인원이 정해지면 그 순위를 당원들에게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가치이고 정신인 거죠. 그런 당규 개정상, 당규를 개선하도록 경남도당에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제안하고 그린트로 하겠습니다. 공천행령 시작돼야 됩니다. 공천이 지금까지 왔던 식으로 흘러가면 공직자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그렇지만 당 정체성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거나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자기 후보를 누가 신경 나서 선거운동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 제도 꼭 만들겠습니다.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저는 실제로 2012년도에 약 3년간 원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지방선거 2014년도 직접 경험해 왔고요. 그 당시에 지역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 김경수 위원장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함께 공무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공천 과정을 지켜봤고, 또한 살펴보면 과거에는 제가 1998년도에 새정치 국민의 입당해서 민주당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보 없었습니다. 후보 내기 힘들어서 그런 시절도 많았습니다. 좀 출마해달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보를 우리가 골라서 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계시기에 경남에서도 당선권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경남의 당원 여러분께도 이렇게 된 점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일단 남의 집 자식이 예쁘다고 해서 우리 집 자식으로 데리고 오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례대표도 지역구들, 전 우선 우리 당의 당력이 얼마나 되냐, 민주당의 당원 중에 저는 좀 뽑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현재 있는 지방의원님들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당에서 지원하고 정책들을 만들고, 또 조례나 입법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상시로 활동을 높여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함께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전체 지방의원님들을 모두 타파해야 되는 대상이고 계획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지방의원님들을 훨씬 더 활동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유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님들과 함께 또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그런데 복수 후보자가 있을 때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입니다. 아시죠? 어떻게 공천됩니까? 공모하고 응모합니다. 후보자들이 응모하고 복수가 있으면 공시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래서 단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층의 위원들을 모셔서 공천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제일 중점이 뭐냐, 당력, 민주당의 당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임 인재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남의 집 자식으로, 집 자식 선수, 대표 선수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자식이 조금 모자라면, 부족하면 우리가 좀 공부도 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 선수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의 기조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로 완전히 개발해서 당원들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는 지방선거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3개월 전에 확정하겠습니다. 정당과 협의해서. 왜? 경선하고 나면 후유증 때문에 안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낙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봉합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 봉합의 시간을 누가 해? 도당위원장이 나서서 봉합시키고 화합시키고, 그래서 당원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후보는 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좀 만들어가야 된다. 3개월 전에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와 검증은 지방선거 후보 한 사람이 전체 물을 흐리지 않도록 그건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의원 생활을 했거나 도전했던 이런 분들까지 그 이후에 특별한 이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들은 좀 그런 분들대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춰서 전체 시스템을 경남도당에 맞게끔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민주당 시스템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좀 말씀드리면 얼벙설벙 들어와서 지방의원 하려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민주당 시스템 다 걸러집니다. 민주당 시스템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경남도당이 그것을 원칙을 가지고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보면 되고요. 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례대표는 당원들께서 투표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중점은 민주당 생활 20년 했다, 민주당 생활을 몇 년 했다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또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수 있고, 그러면 당원들께서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고, 그죠? 사무위원들 소속인원으로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생활 10년, 20년 해서 당에 몸맞춰 일하다가 그날, 그죠? PT, 그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PT 오늘 잘못했어. 인기 투표 돼서 후보 10년 봉사한 거 하루아침에 나는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당을 위해서 봉사한 거 당원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비례대표 우리 집 대표 선수를 좀 내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전체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지역위원회가 잘 압니다. 예? 지역위원장님도 잘 아세요. 그 협의회는 지역위원회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소통하고 지역위원장님들만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위원장님들 지역위원회 잘 압니다. 그리고 물론 그 협의체를 좀 만들어가지고 또 전현직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또 지자체 잔치장 계시고 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죠. 이 세 분과 협의해서 이번 지방선거 2년 동안 제가 경남을 땀으로 적시게 됐죠. 2년 동안 곳곳에 어려운데 정책을 개발하고 2년 동안 땀으로 적셔서 적어도 완전히 민주당에 발 불지 않더라도 과반 이상은 제가 박준호 당선시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안 믿어주십시오. 비례대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구에 당선되지 않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실현하기에 뭔가의 계급과 계층, 직능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서 그분들을 대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약자든 농민이든 거민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그것 때문에 만든 제도가 사실은 비례국회의원이다. 거기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으니 영남 지역에 대구 경북이 한 석 달라, 부산에 한 석 달라, 경남에 한 석 달라, 이거 좀 구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수 한 명을 더 원하면 지역에서 빡시게 투쟁하는 거죠.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이 항상 달라.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지역구에서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대구 경북이 한석 배정됐다 해서 대구 경북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까? 대구 경북이 한석 되어서 지역에서 당선되는 꼴을 봤습니까? 비례의원을 뽑을 때는요, 그 비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 계층, 그 특성에 맞는 사람이 가서 그에 대한 당의 정치적 주장을 열심히 주장하고 그 사람들의 대변해주면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주도록 만드는 게 국회의원 비례의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이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이니 국회의원 비례를 한석 줘서 이 사람이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음에 그 사람을 지역구에 내보내서 당선시키고 한석 더 얻어보자. 이런 계산이라면 요청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남에서 남해안시를 열어가야 되는데 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어. 그런 농어민과 바다 문제를 남해안시를 열어가기에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전문가를 발굴해야 되죠. 남해안시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전문가가 있다. 이 사람을 비례의원으로 만들어주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죠. 경남의 몫을 달라. 저는 구차하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그런 전문가 발굴해야 되죠. 그런 전문가 발굴해서 도당에서 중앙당에 공식 요청해야 되죠. 비례의원 중에 다음 비례의원 받아서 지역구 나갈 사람 말고 정말 계급 계층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우리가 발굴했으니 이 사람을 공천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남의 가장 현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굴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풀어야 돼요. 물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명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이 꼭 필요하면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죠. 권역별 비례 제도를 둬서 권역별로 국회의원 수를 배정해서 대구 경북에도 한석, 부산 경남에도 한석, 강주 전남에도 한석, 권역별로. 그게 한석이 말한다. 권역별을 배우면 적어도 서너 시간 되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제도를 바꿔서 우리 지역이 열악하니 그때에 우리 당에서 권역별 비례수를 더 달라고 요청해야 되죠. 그것이 저는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 연계 관련해서는 그건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역 연계를 해서 우리 경남이 당력도 모자라고 재정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광역급 당부에는 30억의 현금이 쌓여있다.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거기는 국회의원 후보 되면 다 당선됩니다. 단체장 되면 다 당선됩니다. 이런 빈익빈 부익부 우리 정당에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자 하는 정당이 우리 아닙니까? 정당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정당 핵심이어야 돼요. 배상배분 배정 100%도 못해. 물론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주 전남에서 우리가 낸 돈 우리가 쓰겠다는데, 그렇지만 민주당의 가치와 비교해보면 전남도당에 있는 강주시당에 있는 잉여금 중앙당에서 결의해서 사초해서 학력이 적은 예산상이 떨어지는 영남 지역에 좀 배분하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부에 협의 요청하고 그 당원들에게 이해구하면 강주 당원들 이해 안 할 것 같습니까? 이해해 주십니다. 그게 민주당 당원. 그런 연대의식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왜 우리가 민주당이에요?
연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방식으로 지역의 연대도 풀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아까 TV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거는 총선 민주당이 대승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도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서 기댄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TV 토론회 어느 순간에 대선 승리의 요건을 말할 때는 그것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이 한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열심히 뛰고 땀 흘려 노력했던 당원들의 투쟁과 선거 시기에 자기 돈 내고 몸 대서 한 당원들의 땀과 가치는 어디 가는 겁니까? 그래서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도 토론회에서 발언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인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총선 승리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원인도 큰 영향이 있지만 우리 당원들의 합심된 마음과 일치단결한 당원들의 노력과 의지,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치 이런 것들로 총선 승리를 했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한 번에 얘기하면 한 개는 빠지는 거잖아요. 당원들은 뭐가 됩니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근덕 우리 당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 많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회복하는 일. 저마다 국민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소상공인들 죽겠다 합니다. 직장인들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합니다. 그죠? 민생 문제, 경제 문제 회복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물론 국정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 반의 권력,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권력 민주당이 가지고 있을 때 개혁법안 내야 되죠. 민생법안 내야 되죠. 그리고 100만 원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이 법안 통과시켜야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는 여러 가지 경제법안, 개혁법안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71석에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보다 더 가진 의회 권력을 10분 발휘해야 되고 모든 권한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법사위, 방통위, 의회 운영이 하는 거 보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10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발현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자기의 사적 이익과 관련해서도 권한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공적으로 국민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게 왜 원합니까? 보다 더 강력한 의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의회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면요 정권 재창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싸우고 계신 의원들에게 응원과 박수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정말 더 힘내서 할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첫 번째로 저는 마산 해군구 총선 후보자였어요. 물론 떨어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그와 관련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탄핵을 끊으면 주민들이 투표를 주는데 표를 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아니다. 지금은 탄핵 얘기 안 하고 심판 얘기 안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자고 심판하자고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저에게 표를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명확하게 지금에 있는 나라의 꼴이 이렇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표를 찌를 때 국민들은 지지하고 마음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고요. 답변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정리를 좀 하면 좋겠고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마무리 발언을 한 1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목표는 권력의 획득이고 유지입니다. 경남도당의 첫 번째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 대선 승리가 돼야 돼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집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남도당 위원장 만약에 당선되는 즉시 경남 집권전략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당원들과 전문가들과 또 여러 경험이 많은 우리 민주당의 정치를 많이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전략 집권위원회를 대규모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의 집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것이 집약되면 그것을 도당의 정책으로 삼아서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선 지방선거 공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렵습니다. 다가가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권전략위원회와 지방공천 TF팀을 도당위원장 당선과 직후에 바로 지방선거만 목표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하나는 정책 역량이 있어야 돼요. 정책 역량을 위해서 민주연구원 분원을 경남에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은 내걸었지만 실현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는 싸워야 되는 일이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단디연구소 조금 전처럼 단디연구소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거기에 전문가들이 각 16개 지역에 있는 어제가 무엇이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것을 가려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대집성해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방의원들, 단체장 후보들, 기초의원 후보들, 광역의원 후보들 공약을 토스해줘야 돼요.
그 후보들이 집약된 그런 지역의제를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만들고 그런 말을 통해서 도민들과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때 지방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 세 번째, 후보자 발굴은요, 나중에 가면 누가 나와도 나옵니다. 하지만 인재, 발굴, 양성, 육성 시스템을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경남도당 20년 집권 전략 속에서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하고 양성할 것인지 민주 아카데미를 상설화해서 일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공직자에 나갈 사람들은 나갈 사람대로 크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선거할 때 되면 사무장할 사람 없다, 상황실장할 사람 없다, 기획할 사람 없다, 정책할 사람 없다, 홍보할 사람 없다. 각 지원에 가면 그런 말이 무수합니다. 그러면 꼭 공직자에 나갈 사람들만 양성해야 되나요? 저는 실무진을 더 튼튼히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리고 나누겠습니다. 한 축은 공직자를 양성,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또 한 축, 나는 장수의 스타일이 아니야. 하지만 기획, 홍보, 조직, 선전 이런 데는 자신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당에 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집중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성하겠습니다. 그 양성된 일꾼들이 지방선거에서는 그대로 포진해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당이 만들어낼 집권 전략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송수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